방랑 여행자를 위한 본격 여행 수다 팟캐스트 방랑 여행.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찾으시는 분들은 없지만 항상 찾아오는 각설 같은 방송. 점점 없어지는 것 같네요. 네. 구독자가 자꾸 늘었다가 줄었다가 네. 제자리로 오질 않고 있어요. 네. 도대체 어느 분들이 듣고 어느 분들이 나가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저는 한 2019년 2월 정도에 3,000명 정도 구독자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 좀 요원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른 아침에 녹음하다 보니까 또 방랑 입에 정신 못 차린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저희 소개부터 좀 하도록 하죠. 저는 방랑 여행에서 무게 중심과 그리고 기획을 맡고 있는 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을 맡고 있는 루크이고요. 예, 방랑여행 선풀 운동본부 본부장 이순성 변호사. 방랑이변입니다. 큰 도움이 되세요, 진짜. 예, 차라리 선풀 바라지도 않고요. 악풀이라도 좀 리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악풀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지금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데 오늘 잘린 건가요? 릴리 씨가 저희 미모를 맡고 있는 릴리 씨가 지금 호주 출장을 갔다가 지금 호주에서 오고 있어요. 호주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오는 관계로 호주에서 전세기 타고 오나요? 예. 오늘 이른 아침이라 그 정도 하죠. 네. 그래서 릴리 씨는 지금 호주에서 오고 있는 관계로 일단 저희 셋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점점 추워졌다가 또 풀렸다가 요새는 뭐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죠. 진짜 이게 한국에 있는 건지 뭐 어디 중국에 있는 건지 뭐 구별도 안 될 정도로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한국에 있는 거 맞습니다. 중국에 있으면 방독면 써야지 마스크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감기가 엄청 심해서 걸렸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감기도 엄청 심하게 걸리셨었대요. 근데 보니까 병원을 갔더니 이건 감기가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 때문에 기침을 많이 하시는 거라 이렇게 좀 혼동이 될 정도더라고요. 이게 좀 약간 아침에 일어나면 겨울 되면 차가운 공기 약간 들이마시면 약간 리프레시 되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안개가 낀 건지 이게 왜 흐린 건지 모를 정도. 다 먼지잖아요. 안개가 아니라. 그렇죠. 다니실 때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면 이게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잘 끼고 다니시도록 해요. 근데 얼마 전에 동남아 거기 갔다 오셨잖아요. 어디 파타야 갔다 오셨나요? 네. 거기 쪽도 요즘에 미세먼지 장난 아니라던데. 거기도 괜찮았어요? 딱히 환경이 뭐 깨끗한 곳도 아니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날씨가 상당히 좋고 비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나쁘지 않은데 먼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태국마저도 중국에 붙어 있긴 하니까. 네. 맞아요. 국경이 닿긴 하죠. 태국이랑도. 태국이랑 중국이요. 그런가? 닿나? 안 닿나? 태국은 생각보다 아마 중국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되게 많아요. 태국은 제가 알기로는 안 닿고 있어요. 태국은 안 닿고 베트남은 닿고 있고. 왜냐면은 그게 왜 제가 이걸 확신하냐면은 제가 지도상으로도 그렇게 기억하지만 탈북자분들이 태국이 중국하고 관계가 공산국가 관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태국에 오면은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가면은 한국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전에도 태국 탈북자분들이 태국까지 와서 나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태국까지 오려면은 그 중간에 있는 미얀마나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데서 이제 거기 관계 당국자한테 걸리면은 커트 당하는 경우가 많고. 걸리면은 북한으로 송환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택하는 루트가 이제 중국 남부로 와서 거기에 이제 미얀마, 캄보디아 밀림지대를 지나서 오는데 거기서 실제로 죽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대단하네. 왜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케이블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태국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어쨌든 그런 얘기가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주제는 아니고 저희는 시사 저널 프로그램은 아니고 저희가 오늘은 날씨도 추워서 지난주까지 방송했던 이제 호주 편도 그렇고 좀 따뜻한 지역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따뜻한 지역을 쭉 할 생각인데 오늘은 가깝고도 따뜻한 나라. 가깝고도 하는데 일본 온 줄 알았어. 가깝고도. 가깝고도 비싸지 않고 그리고 접근하기가 최근에 굉장히 쉬워진 나라. 뭐 어떤 나라에서는 이 지역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나라로 생각해서 나라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특히 대만은 저도 대만만
대만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오늘은 타이페이, 네. 타이페이 쪽을 얘기하도록 하려고 해요. 네. 뭐가 다른가요? 전 잘 몰라서. 대만은 나라 네. 이름이고요. 네. 타이페이는 대만의 수도죠. 아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대만은 서울, 우리나라. 네. 그리고 타이페이는 서울. 그러니까 대만은 타이완. 아 맞다. 지금 네. 헷갈렸다. 그리고 이제 수도가 타이페이. 맞네. 예. 이제 중국에서는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 안 하죠. 그리고 예. 뭐 그 전 세계적으로도 타이완을 그 국가로 인정 안 하는 유엔에서도 안 하지 않나요? 예, 지금은 아마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 우선은 그 타이완에 이제 타이베이가 수도인데 타이베이가 이게 베이라는 게 북자예요. 북경할 때 북자. 북쪽, 네. 북쪽 북자. 예, 그래서 대만은 주요 도시가 타이베이, 타이중, 타이난 해가지고 북중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가장 대만 외 가장 북쪽에 있어요. 타이베이는. 그래서 타이베이에서 조금만 나가면 그 바다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타이완 같은 경우 섬나라기 때문에 이제 그 바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륙도 볼 수 있는 다양한 매력 있는 그 지역이고 오늘은 타이베이랑 타이베이 인근 지역. 그러니까 요새는 예스진지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예류, 스펀, 뭐 진과스, 지우펀 이런 정도까지 할 건데 오늘은 스펀은 제가 다녀오질 않아서 그냥 스펀 관련되는 것만 잠깐 얘기하고 나머지 것들 다녀온 데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만 근데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봐가지고. 저는 대만을 상당히 많이 가봤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놀러 가기도 했지만 제가 출장을 자주 가서 네. 예. 이렇게 출장을 너무 네. 여러 곳을 다니셨네. 네, 진짜. 대만에 있는 이 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네. 그 대만의 재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재벌 쪽에 뭐 예. 끈이 있나요? 예, 그럼요. 아니 근데 딱 듣자마자 굉장히 노잼 느낌 빡 나는데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게 재밌는 얘기. 오프닝부터 이게 노잼이면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다른 거 얘기하고 다시 돌아오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죠 그러면. 네. 일단은 약간 저도 대만을 최근 한 몇 년 사이 한 2번 정도 갔다 왔고 한 번은 친구들이랑 한 번은 와이프랑 갔다 왔는데 굉장히 대만은 재밌는 나라예요. 그리고 타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도시고 좀 오늘은 타이베이를 저희가 보통 평소 때는 관광지 위주로 설명을 안 해드리는데 오늘은 좀 제가 관광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대만은 되게 다양한 매력이 있고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니까 좀 그거를 뭐 워낙 다녀오신 분들도 많아서 잘 아시겠지만 좀 그런 쪽으로 해서 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안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은 대만은 약간 이제 오키나와하고 비슷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일단 위치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사실 오키나와가 일본이라고 하니까 뭐 일본 옆에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대만에 아주 가깝습니다. 오키나와는. 오키나와가. 예. 네네. 그리고 오키나와도 독립 그 본인들의 그 국가가 있었어요. 류쿠 왕국. 예, 네, 들어봤어요. 예, 그리고 대만도 이제 따로 그 네. 원주민들이 자기네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중국 청나라 시대 때 이제 완전히 복속되면서, 예, 그렇게 네. 예, 그렇게 대만이 그 아예 중국 쪽으로 이제 예, 중국과 관련된 그런 곳으로 예, 편입되게 됐죠. 네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원주민들이 원래 그 가지고 있던 문화와 중국 문화가 합쳐지고 요리 이런 것들이 또 합쳐지고 그리고 언어가 섞이고 네네. 예, 그래서 또 대만의 중국어가 또 본토 중국어가 또 다릅니다. 네, 예, 그렇죠. 아주 재밌는 중국어를 구사하죠. 뭐 중국어를 구사를 못하는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차이점을 모르겠지만 그렇죠. 뭐 예. 이변은 뭐 자기가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뭐 차이점을 느끼긴 하겠죠. 네. 뭐가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대만 중국어는 모든 말이 다 뭐 셔머셔머 라, 라로. 뭐뭐뭐 라 이걸로 끝납니다. 약간 광동어가 라로 끝나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요게 조금 대만 라는 약간 이게 약간 그 대만 드라마를 좀 봐보신 분이면 아는데 오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북경어와 광동어 사이의 느낌이겠네 그러면. 예. 광동어를 약간 그냥 들으면 오버하는. 그러니까 원래 그 대만 말은 아예 그냥 못 알아 그 서로 못 알아듣는 수준이고, 근데 대만도 이제 그 표준어로 북경어를 쓰는데 북경어의 그 단어나 아니면은
그 뒤에 끝나는 그런 그 어투가 특이합니다 좀. 딱 티가 나는군요. 네, 대만에서 그쵸. 왔구나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설명했지만 대만이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데다가 게다가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 영향을 받아서 네. 일본 문화까지도 굉장히 혼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만을 가면 타이베이에 가면 특히 재밌는 게 이게 중국인데 네. 일본 느낌이 많이 나요. 뭐 어떤 느낌이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국 본토를 뭐 상해든 북경이든 놀러 가면 그러니까 음식에서 오는 약간 거부감이 좀 많은데 뭐 향도 그렇고 낯설죠. 낯선 네. 음식들이 많은데 네.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거나 아니면 일본 음식이랑 좀 약간 그 믹스가 돼가지고 향도 좀 많이 안 나고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특히 지금 대만이 인기가 많은 건 가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거부감도 없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가서 더 맛있으니까 더 블로그도 많이 올리고 뭐 영상도 많이 찍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사실은 이게 대만이 예전에는 인기가 진짜 없던 도시였어요. 타이베이가. 그랬나?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여행사에 있다 보니까 대만 상품이나 이런 거를 좀 팔려고 항공사나 이런 쪽에서 네.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뭐 주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네. 이게 어느 기점에 이게 바뀌었냐면 꽃보다 할배가 대만 편을 방송하고 난 이후부터 이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이게 왜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기억을 하냐면 네. 제가 이제 와이프랑 연애 초기에 대만으로 놀러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항공료가 1인당 2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쌌죠. 네. 많이 안 가니까 요금이 쌀 수밖에 없었죠. 들어가는 편이 많지도 않았지만 근데 예약을 걸어놨는데 이게 이제 설명하면 좀 길긴 하는데 요금표가 나와야지 그 새로운 요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제가 예약을 하고 난 이후에 꽃보다 할배가 방송이 되면서 요금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약해놨던 게 요금이 확정되어 있던 요금이 아니어서 요금 확 떠버리죠. 그래서 네. 대만 안 가고 홍콩을 가게 된 건데 그 기점으로 대만이 엄청나게 진짜 인기가 많아져서 정말 대만을 정말 요새는 미친 듯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대만이 제가 또 한창 옛날에 여행하고 그 출장 다닐 때 딱히 뭐 비행편도 별로 없었고, 네네. 예, 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근데 진짜로 꽃할배 이후에 제가 들만이나 다시 한번 가볼까 했는데 비행기 자리가 없어요. 네. 들어가는 편도 예전보다 네. 많아졌는데도 정말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지금 가면은 그 주요 관광지 가면 솔직히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알려진 거군요. 특히 많이 알려지고 네. 이게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접근에 제한이 있는 게 일단 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만은 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같은 거리에 그러니까 오키나와 그러니까 일본보다 조금 더 가는 수준인데 가격도 비싸지 않고 네. 가서 먹거리도 비싸지 않아요. 물가가 비싸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네네. 짧게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갔다 올 수 있는 지역이니까 인기가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대만관광청에서 그 꽃할배 쪽에서도 뭐 이렇게 협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협찬 금액보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만 배 정도 뽑지 않았을까? 어마어마했구나. 라는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루크 씨는 대만을 안 가봤으니까 네. 대만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대만 하면 그거죠. 악취가 심한 박쥐? 취두부. 근데 이게 저는 이상하게 중국을 떠올리면 취두부가 생각나지 않는데 대만을 떠올리면 취두부가 떠올라요. 근데 대만을 가면 취두부 냄새 맡을 수가 없어요. 그 야시장 가면 맡을 수 있어요. 야시장이나 가면 네. 모를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서. 네. 그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라는 게 다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뭐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왔던 그 거리가 있잖아요. 그 엄청난 화려하고 그 아까 가보셨다고 네. 아까 했었는데 그쪽을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취두부 냄새 때문에 좀 거리끼림이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는 좋았다. 이런 평을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실제와는 어떻게 다를지 이제 가보신. 근데 취두부는 이제 냄새는 심한데 네네네. 사실 먹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냄새만 좀 그렇다고 그런 편이지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저는 그 맥주 안주로 좀 먹거든요. 되게 클래스가 높아 보이세요. 네. 취두부의 맥주를. 네. 취두부의 맥주 먹으면 그괜찮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냄새에 비해서는 그 맛이 딱히 그런 맛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씹고
씹고 이렇게 넘길 때까지가 좀 약간 이래서 그렇지 네. 막상 먹으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대만 하면은 제가 너무나 이제 가보지도 않았고 지식이 없다 보니까 딱 그 정도 생가치로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정도였어요. 근데 루크 씨는 네. 사진이랑 영상 찍는 거 좋아하니까 아마 네. 그게 생가치로가 나왔던 게 지우펀인데 네 맞아요. 지우펀 아마 가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우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뭐 차차 얘기하겠지만 네네네. 막 그냥 밀려다닌다고 보면 돼요. 진짜 그냥 밀려다녀.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시간대가 그 홍등이 메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등을 보려면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저녁이 돼야지 볼 수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때 사람이 몰리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밀려 다니고 그 앞에 사진 찍으려면 뭐 그 우리만 나오게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일단은 꽃탈배 나와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점 그쪽에서도 한국 관련되어 있는 안내들이나 이런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여행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타오이안 공항에서 그러니까 타이베이에 있는 공항 이름이 타오이안인데 여기서 지금 타이베이 메인 스테이션이라고 이제 중앙역이 시내에 있는데 네. 거기까지 들어가는 공항철도도 생겼어요. 근데 그게 생기 한 2년 전까 2016년에 생겼나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다 공항버스 타고 들어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 타이페이에는 공항이 2개가 있습니다. 타오이안 공항 그리고 송산 공항 이렇게 2개가 있는데 타오이안 공항은 우리나라 따지면 인천 공항이에요. 송산 공항은 우리나라 따지면 김포 공항. 그거는 시내에 있어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쉬워서 아무래도 송산 공항 쪽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송산 공항 들어가는 항공편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티웨이, 이스타 공동운항편 만들고는 웬만한 국제선 비행기들은 다 타오이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꼭 송산으로 안 들어가도 타오이안으로 들어가도 뭐 1시간 정도면은 타이베이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저는 타이베이를 딱 2가지로 말하고 싶어요. 뭐죠? 먹거리, 볼거리 딱 2가지로 딱 나누고 싶은데 먹거리 특히 그 망고 빙수가 유명하죠. 대만은 망고 빙수가 진짜 유명해서 정말로 저는 사실 빙수류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서 정말 많이 먹은 것 같아요. 하루에 1일 1빙은 무조건 했던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그 유상무 씨가 도입했던 그 빙수 이름이 그러니까 빙수 체인이 대만에서 데려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그렇게 유명해서 가져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빙수도 맛있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딘타이펑 있잖아요. 딘타이펑 본점이 그 타이베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가면 버글버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맛있나요? 정말 장난 아닌가요? 저는 2번 갔는데 딘타이펑 본점을 가봤지만 먹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딘타이펑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이걸 꼭 여기서 본점에서 먹어야 되나 생각도 있고. 아주 큰 실수죠. 우리나라하고 그 대만 본점하고는 퀄리티의 차이가 그렇습니까? 2만 배 정도 납니다. 2만 배 정도 나는데 웨이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까지 기다려서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약간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긴 한데 그럼 얘기하시죠. 그 딘타이펑이 그 융캉제라는 거리가 있어요. 융캉제라는 거리가 그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홍대 느낌은 아니고 약간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동먼이라고 하는 역에서 나오면 융캉제 거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그 융캉제 입구에 바로 딘타이펑 본점이 있는데 가면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있어요. 번호표 받고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맛집이다 해서 기다려서 먹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딘타이펑 본점 뒤에 보면 카오지라고 하는 또 되게 큰 카오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고기를 한번 갔었어요. 친구들이랑 갔을 때 너무 맛있는 거야. 메뉴는 비슷비슷한데 메뉴는 거기는 이제 딘타이펑은 약간 딤섬류잖아요. 근데 이쪽은 약간 상해 음식 그런 음식이에요. 중국 음식 같은 건데 뭐 동파육이나 이런 걸 파는데 정말 동파육 먹고 깜짝 놀랐잖아. 너무 맛있어서. 세상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 동파육은 굉장히 어려운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동파육을 여러 번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이거는 실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동파육이 굉장히 만만한 그런 요리가 아닙니다. 맛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장에 약간 삼겨서 졸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느끼하지도 않고 정말 엄청 달지도 않아야 되고 정말 맛있는데 사실 저는 중국 음식이나 이런 거에 되게 조예가 깊지 않아서
깊지 않아서 음식이 뭐 어느 정도 퀄리티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카오지라는 그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불호가 없을 정도의 맛이 있어요. 지금은 퀄리티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번이나 갈 정도였으니까 갈 때마다 갔었으니까 정말 거기는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길게 뭐 줄 서진 않나요? 거기도 좀 기다리는데 네. 시간에 따라서 웨이팅 워낙 커서 네. 웨이팅 없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저는 2번 다 5분 안쪽으로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괜찮다. 딘타이펑 건물 바로 뒤에 있어요. 딘타이펑에서 기다리기 지치신 분들은 거기도 한번 괜찮겠네요, 정말. 저는 뭐 아까 이변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우리나라에 있는 딘타이펑에 비해서 맛이 엄청나게 맛있다라고 하면 기다릴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기다리는 타입이 아니라서. 이변님은 기다리시는 타입인가요? 저는 뭐 아주 뭐 처음이면은 기다립니다. 아 정말요? 네, 제가 근데 이미 가본 곳이면은 그 정도까지 기다리는 않죠. 근데 대만 그 딘타이펑 본점하고 중국에 있는 딘타이펑들은 그 퀄리티가 비슷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셔도 됩니다. 딘타이펑은. 예, 특히 청도가 가까운데 우리나라에서 청도에 있는 딘타이펑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그 중국 내에서도 뭐 베이징, 상해, 뭐 홍콩에 있는 딘타이펑들을 다 가봤는데 청도에 있는 딘타이펑의 주방장이 요리를 잘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주방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바뀌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중국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볶음밥, 차오판이라고 하죠. 차오판이 맛있는가 안 맛있는가에 따라서 그 주방장의 실력이 좌우됩니다. 그게 기본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주방장 그 요리 대회를 하면은 결승전은 무조건 차오판입니다. 아 정말 되게 의외다. 왜냐면은 그 볶음밥이 되게 만만하게 보시는데 저도 해요. 볶음밥을 맛있게 만들 수는 있지. 그렇죠. 볶음밥을 맛있는 볶음밥은 일단은 그 밥을 잘 져야 되고 그리고 그 적당한 기름에 그 재료들을 넣어서 그 밥하고 같이 스냅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기름과 불이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의 고난도의 음식이 바로 어려운 음식이네. 볶음밥인데 딘타이펑의 볶음밥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 딘타이펑 가면은 볶음밥을 무조건 시켜서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딘타이펑 가면은 그 샤오롱바오라고 하는데 소롱포고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볶음밥을 완전히 박살내죠. 저 같은 초보는 가면은 무조건 그걸 먹거든요. 샤오롱바오를. 이제 볶음밥 먹어야겠다. 육수 찢어서 먹고. 네, 샤오롱바오도 종류가 막 안에 뭐 속에 뭐 게살을 넣었다, 새우가 들어가냐, 뭐 무슨 버섯을 넣었다, 뭐 등등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기본 맛으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샤오롱바오를 먹고 볶음밥을 무조건 먹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타이베이를 들어가면 가장 먼저 저 여행 가는 사람들 가장 고민하는 게 숙소를 어디다 잡을까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시먼띵, 시먼띵이라는 곳은 우리나라 따지면 명동이거든요. 시먼띵 쪽으로 잡으시는 분들, 그리고 타이베이 중앙역, 그러니까 공항버스든 공항철도든 다 타이베이 중앙역으로 오고, 그리고 타이베이 중앙역에서 뭐 화련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다 타이베이 중앙역에서 타고 나가기 때문에 이쪽에다 숙소를 많이 잡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숙소가 조금 비싸요. 금액대가 있고 사실 대만이 전반적으로 경제 발전한 이후로 굉장히 막 추가로 막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사실 호텔 컨디션들은 그냥 다 별로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호텔 숙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좀 좋은데 묵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요. 근데 대만은 사실 그런 기대치 없이 가는 게 뭐 W 타이베이에서 잘 거 아닌 이상에는 특별히 그 기대하고 안. 근데 대신에 대만이 숙박비가 비싸진 않습니다.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골라서 가는 게 좋은데 일단은 시먼띵이나 타이베이 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숙소가 작고 노후화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타이베이 중앙역 쪽에서 뭐 잘 잔다 이러면 뭐 팔레드신이라고 하는 호텔, 여기가 위치가 좋으니까 여기는 금액도 비싸고 뭐 그런 쪽 아닌 이상해야 뭐 다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지역 쪽에다가 숙소를 잡고 보통 여행을 많이 하는데 시먼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명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젊은이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이쪽에는 굉장히 유명한 빙수집이 있어요. 삼형매 빙수라고. 삼형매?
이거를 블로그 같은 게 사람들이 잘못 봐서 삼형제 빙수라고 써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사실 삼형제가 아니라 삼형매입니다. 자꾸 누가 어느 한 사람이 삼형제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꾸 삼형제로 나는데 삼형매고요. 여기는 제가 2번 다 가서 먹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더울 때 돌아다니다가 딱 들어가서 먹으니까 약간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난 것처럼 망고 빙수 진짜 맛있고 뭐 토핑 어떤 거 올리느냐에 따라서 뭐 금액이나 맛이 다 다르니까 여기 가서 뭐 먹어보셔도 되고 들어가는 입구가 되게 좁은데 여기서 좁은데 어떻게 먹지 이랬는데 그 아래 지하로 내려가면 엄청 넓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들어가셔서 블로그 같은 거 보면은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유명한 게 아종면선이라고 그 곱창국수 집이 있어요. 이게 뭐 블로그도 그렇고 엄청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맛있는 녀석들 혹시 보시나요? 아니요. 그 어떤 프로인지 알죠? 김신현이랑 나오는 거. 그 대만에 간 게 나왔었는데 거기서 그 곱창국수를 넷이서 거의 뭐 진짜 아작을 내더라고요. 너무 맛있다면서. 근데 사실 저는 완전 불호였거든요. 이거를 왜 사 먹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게 가다랑이 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입맛에 맞을 수 있는데 이게 곱창을 약간 하얗게 만든 그 국에다가 약간 고슬고슬한 약간 죽 같은 느낌이에요. 면도 이게 우리가 면을 젓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라 숟가락으로 퍼먹는 건데 거기다가 뭐 간장이랑 가다랑이포 같은 걸 얹어가지고 떠먹는 스타일인데 사실 저는 제 입맛에 진짜 맞아요. 그렇구나. 사실 제가 덩치도 이래서 특별히 가리는 음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랑 같이 갔던 친구들 저까지 넷이 같이 갔었는데 성인 남자 넷이 다 싫어했어요. 이거 왜 먹냐고. 육수가 좀 낯선가? 왜 그러지? 낯설기도 하고 가다랑이포를 막 자체가 막 죽처럼 막 먹으니까 좀 짜기도 하고 약간 느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 입맛은 안 맞는데 블로그 같은 거에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다닐 때도 블로그는 그냥 약간 좀 기대치를 낮춰서 봐야지. 이걸 봤으니까 거기 가서 꼭 이걸 먹어.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약간 기대치가 있어 그렇지. 결과적으로 비추하시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개인적으로 비추인데. 알겠습니다. 이거 보고 뭐 악플 달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네네네. 네, 사람마다 입맛은 다 다르니까. 까탈스럽네요. 입맛이 너무 까탈스러워서. 까탈스럽진 않고 짜고 저 개인적으로 별로였는데 하여튼 그쪽 가면 그렇게 많이들 먹고 다니고 시먼팅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오면은 그 롱산스라고 용산사가 있어요. 용산사. 절이네요. 용산사. 여기가 아마 도교 사원일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가가지고 좀 뭐 소원 빌고 부적 같은 거 사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용산사도 들렸다 오시고 아마 꽃보달배도 나왔을 거예요. 용산사가 방송에 되게 많이 나왔었으니까 뭐 굳이 안 가셔도 되는데 가실 마음 있으시면은 뭐 잠깐 갔다 오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시먼팅 근처에 조금만 걸어가면 까르푸가 있어요. 까르푸. 대형마트 까르푸. 이게 그 배낭여행이라고 하고 대만 여행자들의 성지죠. 이 까르푸에서 쓸어옵니다. 뭘 쓸어오나요? 뭐 대만 맥주 있잖아요. 뭐 파인애플 맛 나는 맥주부터 시작해서 뭐 펑리수, 뭐 누가 크래커, 그리고 뭐 방향제, 하여튼 대만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상품들이 까르푸에 있으니까 거기서 다 사는구나. 저도 마지막 날 가서 털어왔죠. 가격도 착하고. 가격도 착하고.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일본 관광객들이 그 김 산다고 명동 돌아다니고 막 남대문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뭐라고 생각하죠? 왜 그러지? 왜 거기서 하지? 그러니까. 이마트 가면 다 파는데 그렇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냐면 가면 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와사비 김 이런 것도 파는데 사실 저도 일본 친구 놀러 왔을 때 이마트 가서 김 사줬거든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냥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 필요 없이 그냥 대형마트 가면 그냥 편하게 둘러볼 수 있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여행객들이 거의 마지막 날 가서 뭐 이것저것 맥주부터 시작해서 다 털어오고 그 혹시 이변 먹어봤어요? 그 대만 맥주? 파인애플 맛이나 과일 먹어봤죠. 맥주? 그냥 먹을만합니다. 저도 이게 그냥 술에 뭐 들어간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맛, 달콤하고 아마 루쿠 씨는 좋아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종류가 되게 많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타이베이에서 가장 유명한 게 랜드마크는 아무래도 101 타워 아니겠습니까? 네, 101 타워인데요. 일단은 101 타워 그 꼭대기 타워에 올라가서 대만 시내를 보면은 별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대만이 뭐
그 발전된 나라긴 한데 그 건물들이 뭐 스카이 스크래퍼가 뭐 엄청나게 많다든가 아니면은 뭐 동네가 엄청 번쩍번쩍 거린다든가 이런 곳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냥 높은데 올라가서 봤다. 뭐 이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예. 타이베이 101 타워 밑에도 딘타이펑이 있어요. 예. 그래서 딘타이펑 꼭 거기 아니시더라도 본점에서 먹어야겠다 아니면 뭐 101 예. 타워 밑에서 드셔도 되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와이프랑 갔을 때는 크리스마스 때 갔는데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올라갔어요. 네. 근데 101일? 와 완전 멋있다. 하우 로맨틱 이러고서 갔단 말이에요. 로맨틱이죠. 갔는데 안개가 잔뜩 껴서 표를 끊는데 그러는 거야. 안개가 잔뜩 껴서 앞이 안 보이는데 올라갈래? 안내문도 써져 있고 한 번 더 표 끊을 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엄청 그 클레임 받았나 보다. 근데 올라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네. 시계거리가 짧으면 올라가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갔는데 근데 어떻게? 그 일부러 그날 맞춰서 갔는데 올라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진짜 1도 안 보여. 1도. 진짜 구름인 그냥 안개가 내 눈앞에 있어. 안개가. 구름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인 거지. 사진을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근데 날씨가 좋은 날에 가면 뭐 많이 보이겠지만 저는 좀 약간 운이 없었네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 진짜. 그래서 내려와서 그 타워 옆에 보면 그 LOV 그 조형물 같은 거 아시죠? 뭐 뉴욕에 어디에나 있는 거기가 그 사진 스팟인데 네. 거기서 줄 서서 사진 찍고 왔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런 슬픈 추억이 좋은데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 때 LOV 앞에서 사진 찍는 거 아무나 못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 위에 올라가서 야경까지 봤다면 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쉽긴 한데 워낙 높아가지고 건물도 되게 특이하게 생기고 근데 아까 이변이 올라갔는데 별거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낮이었나요? 밤이었나요? 그때 약간 저녁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면 가장 감흥이 없던 좀 시간대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약간 이제 어스름해가지고 막 빛이 나고 이제 건물들의 빛이 보이고. 근데 생각보다 하는데 도시가 그렇게 막 엄청 홍콩이나 이런 것처럼 도시가 반짝반짝거리지 않아요. 그런 느낌의 도시가 아니에요. 좀 어두워요. 네. 근데 야간에 가도 좀 그러면 기대치는 좀 너무 높게는 잡지 마라. 너무 높게가 아니라 느낌이. 전혀 안 잡아도 돼요. 전혀 전혀. 안 갈래 그러면. 아니 그럼 뭐 그냥 다른 나라의 타워 많거든요. 그 다른 나라 타워 가시면은 될 것 같긴 한데. 진짜로 대만은 그냥 먹으러 간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대만은 일단은 인프라가 좀 낡았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중국들에서 새로 지금 그 성장한 도시들이 인프라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대만 쪽은 지금 좀 낙후돼 있는 상태고 사실상 대만이 이제 그 경제 발전이 좀 정체기에 있고 그리고 특히 전자산업 같은 쪽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완전히 그 잠식돼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완전히 밀려나 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혐한이 생기는 이유 중에 그게 하나입니다. 왜냐면 자기네 먹거리를 이게 한국 애들이 다 뺏어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대만 보면 일본은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언론도 들었어요. 그렇고. 그걸 왜 그런가요? 너무 웃긴 게 대만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식민지 치하에 있었는데 그렇죠. 일본은 와 하면서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좀 대만은 조금 스탠스가 좀 다른 게 걔네들은 어차피 그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택일이에요. 왜냐면은 중국에 복속되든가 일본에 복속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차라리 일본에 복속되겠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런 게 좀 기반에 깔려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원래 그 역사적으로 이제 그 대만 정부 자체가 원래 그 중국에 있던 이제 장개석이 넘어가면서 수립한 장제스, 장제실, 장제실이 가서 그 수립한 또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대만이랑은 수교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국가로 인정한 국가였는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90년도인가요? 중국이랑 수교를 하면서 대만이랑은 자동적으로 국교가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 입장에서 우리나라 좋아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도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LG 삼성이 자기네 밥그릇을 다 가져가니까 그렇죠. 이제 더 열받는 거죠. 니네 옛날 때 우리보다 이런 거 있잖아. 옛날 때 나보다 못 살았던 친구인데 지금 막 나보다 잘 살고 막 이러니까 되게 꼴보기 싫은 거야.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나 같으면 더 친하게 되잖았다. 더 잘 사네. 아니 근데 더 잘 사는 친구가 옆에 있고 걔랑 친한데 굳이 뭐 걔보다 못 사는 애를 친하게 지낼 필요 없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껴서 더 그런 것도 있긴 한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다니다 보면 뭐 대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싫어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도 왜 일본을 싫어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뭐 되게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아니 우리는 쿵 따라 샤바라의 국가잖아요. 예전에 거기 대만에서 완전 휩쓸었잖아요 저희. 옛날 네? 이게 언제적 얘기야? 대만은 우리나라를 너무 좋아합니다 옛날부터. 그렇긴 하긴 한데.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네. 대만이 예전보다는 가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약간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래돼 보이고 네네.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시내에서는 보통 이렇고, 그러니까 타이베이 안에서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사실 이것 때문에 가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야시장. 야시장이 정말 유명해서 사실 야시장 너무 재밌어요. 먹을 것 너무 많고 이거는 진짜 몇 시간도 돌아다닐 수 있겠다. 배만 허락하면 뭐 이런 느낌인데. 네네. 일단 가장 큰 야시장이 스린이라고 하는 야시장이에요. 스린이라고 하는 야시장인데 이 스린 야시장 워낙 커가지고 돌아다니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안쪽으로 2번을 갔다 왔는데 이게 점포당 판매하는 게 약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우유튀김 되게 맛있게 먹어가지고. 우유튀김? 우유튀김 되게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근데 뭐 루쿠 씨도 알지만 저는 약간 케이크나 막 이런 연유 막 단 거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렇죠. 너무 맛있는 거야. 우유를 튀겼어요? 약간 사각형으로 만든 거를 튀겨서 주는데 사실 튀긴 거는 다 맛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신발도 튀기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안 먹을래요. 그래서 그거를 와이프한테 먹여주고 싶어가지고 같이 갔는데 그게 없어진 거야. 그 자리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알다시피 저는 길눈이 되게 밝아가지고 한번 갔다 온 길 안 까먹는데 없는 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노점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위치도 바꾸고 업종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정말 먹거리도 지금은 우리나라에 뭐 큐브 스테이크도 많이 팔고 뭐 감자 치즈 프라이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파는데 제가 그때 처음 갔을 때가 2014년, 2015년 이때쯤 갔었는데 2015년에 갔나 보다. 네. 그때 처음 갔을 때 정말 야시장 돌아다니는데 먹을 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 않아요. 네네네. 네. 또 주말밤에 가면 진짜 완전 밀려 다녀야 되니까 정말 와 이게 진짜로 막 어디에 막 되게 놀러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더운데 밀려 다니고 이러는 게 막 싫고 이러신 분들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특히 뭐 약간 노점상에서 사 먹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 정말 다니면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우유튀김이 제일 맛있었나요? 우유튀김보다도 저는 그때 그 찌빠이라고 닭튀김. 네, 지파이. 네. 그거를 처음 먹었는데 되게 커요. 네네. 되게 길어가지고 한 이만한데 약간 한 20cm 정도? 네. 그래서 이걸 잡고 뜯어 먹는데 치킨 먹는 거 같은데도 되게 약간 바삭바삭하면서 닭 한 마리를 다 먹는 건 아니지만 양도 충분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치파이도 맛있게 먹고 거기 가면은 뭐 소세지도 막 이만한 소세지 막 왕 소세지부터 시작해서 종류별로 다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먹는데 사실 이거는 좀 얘기가 좀 창피하긴 한데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그 팩소주를 갖고 왔어요. 야시장 갈 때. 그래서 노점상에 사가지고 한 켠에서 이제 팩소주를 꺼내서 그걸 안주 삼아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다니고. 완전 인터내셔널 진상이네요. 인터내셔널 진상. IJ를 하고 왔죠. 아니 근데 그렇게 먹는 사람은 별로 없나요? 거기 아니 뭐 가면? 술을 먹는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아니 뭐 길거리에 지나다 보면. 그 팩소주인데 왜 그 옛날 때 그 팩 말고 약간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여행용 그거 이제 갖고 가서 그러니까 뭐 인원이 4명이니까 뭐 2-3병씩 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약간 맛보기식으로 먹고 다녔는데 그렇게 먹고 다니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주만 이렇게 골라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완전 술은 뭐,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술을 뭐 폐를 끼칠 정도로 많이 먹고 다니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두 잔씩 먹고 다니니까 정말 맛있고 좋더라고요. 이건 뭐 안주가 지천이야. 원래 주폭들이 자기네들은 민폐 안 끼치고 다닌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깨끗하죠. 아니 주폭 정도까지를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어. 아니 근데 그 대구 가보면 한번 가봤는데 서문시장이라고 거기가 그 분위기에 이렇게 쫙 노점이 있고 술 자체도 컵에다가 이렇게 진짜 해가지고 안주를 골라서 먹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스타일이네. 완전 웅이님 스타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약간 야장
막 이런 선술집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렇죠. 완전 좋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친구들이랑 막 이것저것만 먹다 보니까 너무 배부른 거야. 근데 먹을 게 너무 많잖아. 그쵸.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가 가위바위보해서 먹기 이런 거 했어요. 토할 때까지 무식하게. 그래서 그거 뭐 촬영하고 막 친구들이랑 갔었으니까 막 그렇게 재밌게 놀다 왔었는데 정말 덤앤더머 스타일이네요. 네, 친구분들의 원래 중고등학교 친구들이랑은 다 그렇게 다녀요. 형이 가장 거기서 리더시죠? 아니요. 뭣도 아니래요. 따라다니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맛있게 먹었었는데 가면 뭐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뭐 외국인들 뭐 엄청 많으니까 네. 뭐 사람 구경, 먹을 거 구경 막 진짜 엄청나니까 그리고 뭐 되게 유명한 거 많잖아요. 뭐 대왕 카스테라부터 시작해서 맞아. 먹을 거 진짜 많아요. 정말 맞아. 제가 봤을 때는 루크 씨가 가면 정말 오오 이러고 다닐 텐데 그리고 거기 중간에 약간 절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사서 그 절 계단에 앉아서 먹어. 완전 쓰레기장이야. 절은. 버리고 가는구나. 다음날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긴데 거기가 음식만 파는 건 아니고 옷, 뭐 신발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우리나라 남대문 시장 같은 느낌 하면 돼요. 네네. 되게 재밌. 혹시 스린 야시장 가봤어요? 네, 저는 스린 야시장은 가본 지 좀 오래됐어요. 옛날에? 예, 저는 일단은 그 처음 대만을 방문했던 게 2008년이거든요. 벌써 11년 전인데 그러네. 제가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대만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대만을 갔었는데 네. 그때는 제가 이제 중국 유학 전이어서 중국어를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갔는데 대만에 갔는데 영어도 딱히 안 통하더라고요. 대만은. 그래서 뭐 다니다가 길을 좀 헤매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셨는데 제가 그 영어가 안 통해가지고 일본어를 얘기했더니 일본어가 통하더라고요. 일본어 하셨어요 그분도? 네. 그래서 일본어로 물어봐서 길을 찾는 게 오히려 영어보다 빠른 곳이었습니다. 뭔가 하와이 느낌이네. 네. 그렇죠. 왜냐면은 또 일본에서 유학하고 온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제가 당시에 이제 일본의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여행 책자를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르르후라고 르르후. 그 책자가 굉장히 얇고 컬러인데 네. 정보의 퀄리티가 아주 뛰어납니다. 거기에 제가 그 책자를 보고 가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일본 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정보가 아주 정확합니다. 일본어로만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일본어로만 돼 있는데 네. 거기에 제가 그래서 대만을 가면서 타이베이의 그 타이베이 편을 사가지고 거기에 있는 맛집들을 갔는데 네. 정말로 맛있습니다. 특히 대만에서 포인트는 면 요리입니다. 면 요리가 굉장히 싸면서도 맛있습니다. 우육면이 정말 유명해요. 면 요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다 가격도 쌉니다. 한 뭐 제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갔는데 대만 물가가 딱히 계속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몇천 원대입니다. 3,000원에서 5,000원. 싸요. 네,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그 면 요리가 굉장히 맛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웬만한데 그냥 현지인들 좀 많아 보이는데 그냥 들어가서 드셔도 예, 기본 맛은 할 것 같습니다. 우육면 생각보다 냄새 많이 안 나고 맛있어요. 예. 이게 약간 중국 음식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이 냄새 나는 거 아니야? 특히 약간 국물 요리 같은 경우에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그렇죠. 위험하죠. 근데 우육면 기본적으로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먹어보면 저도.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육면만이 아니고 면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네, 종류가 되게 대표적인 여러 게 이제 우육면이 있긴 하죠. 가면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모든 요리를 다 못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먹고 오는 게 이제 우육면을 많이 먹고 오죠. 그래서 우육면을 말씀드린 거고, 뭐 지금은 이렇게 그 야시장도 타이베이 시내 안에서는 뭐 스린 야시장도 있고 그리고 몇 군데 이제 일반 분들이 가시는 이런 야시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스린 야시장이 아니더라도 스린 야시장 제일 크고 스린 야시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갈만한 야시장들이 좀 있으니까 주변에 호텔 같은 거 봐보고 주변에 뭐 그 야시장 주변에 있냐 호텔에다가 한번 물어봐서 다녀오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린 야시장이 워낙 크니까. 저는 그때 그 책자에서 르르후라는 그 책자에서 불도장집을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불도장은 만드는데 24시간 걸립니다.
최소.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그 불도장이라는 그 음식이 그 어원이 어떻게 되죠? 붓다. 예. 붓다 제가 그 불도장 쳤는데 그 위키피디아에 영어로 나오더라고요. 네, 뭔가요? 부다 점수 오버 더 월. 다 점프 오버 더 월드. 네. 그 정도로 그 스님이 네. 그 냄새를 맡고 너무 냄새가 좋아가지고 담을 넘어서 그 음식을 탐할 정도의 그런 음식이다. 한자로도 네. 그래서 불도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가 건널도고 네. 장은 이제 네. 벽을 말하는 거니까 네네. 그 정도로 향이 좋고 맛있다는데 네. 저는 사실 못 먹어봤어요. 이변한테 얘기를 듣고 가야겠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한 3박 4일 4박 5일 갔다 오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먹고 오기는 사실 좀 힘드니까 일정상에 그렇죠. 그렇고. 불도장은 비쌉니다. 음. 불도장은 한 100불 정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샥스핀 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연을 해치는 걸 먹고 왔네. 그러네. 진짜. 그걸 어떻게 이런 걸 먹고 다니냐. 아니 뭐 취향이죠. 저희만 안 먹으면 되죠. 네. 맛은 있겠네. 샥스핀 제가 그래서 최근에 동물보호단체에 가입을 해서 됐고요. 그랬네. 네. 알겠습니다. 뒤늦은 수습 됐고요. 어쨌든 그 불도장은 완전히 그 보양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맛이 깊고 네. 그러니까 거의 그냥 먹으면서 거의 보약 한 제 먹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양도 굉장히 많아요. 양도 거의 뭐 그 한 4-5명이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거든요. 와. 네. 근데 그 100불밖에 안 해요? 예. 그럼 싼 거네. 네, 나쁘지 않아요. 그 아까 르르후라고 하셨나요? 네. 그거 진짜 뭐 한국판 없나? 한국판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일본에서 제가 그거를 뭐 여행 다니면서 좀 활용을 해봤는데 정말 그 안에 있는 정보가 알짜 정보예요. 아니 특히 일본 분들 음식 네. 취향이나 이런 게 저희랑 네.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네. 그렇게 됐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막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면은 이게 그 성공률이 낮아요 사실 생각보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르르후라는 책자에 있는 그 맛집들은 정말 그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또 나라마다 달라서 네. 이 일본 책자는 일본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입맛 위주로 그렇겠죠. 되어 있고 네.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입맛을 기준으로 또 하는 게 많으니까 네. 사실 그거는 다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블로그 보고 갔는데 이거 맛있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블로그 보고 갔는데 맛없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예전에 비해서 블로그에 관련돼 있는 거를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어. 네. 그리고 다니다 보면 여행이라는 게 다 너무 획일화돼 있어. 특히 이제 뭐 인스타 같은 거 보면 해시태그 해보면 다 어디가 있고 다 지금 인증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증하러 간 건지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곳을 보러 간 게 아니라 내가 인터넷에 본 거를 재확인하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여행이 직접 가보는 거죠. 직접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취향이 맞는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사실 새로운 걸 보러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어서 그래서 저도 사실 근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그 한국 여행 책자에 보면은 맛집 선전 그런 소개들이 나와요. 네네. 근데 그게 거의 그냥 그 지역에서 좀 유명하다 이런 것들 위주로 올려놓거든요. 네. 근데 그 르르후라는 책자에 나와 있는 맛집은 실제로 거기서 탐방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해서 그 안에서 이거는 우리가 가서 만하다. 먹어도 진짜 추천할 만하다 네. 이런 정보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퀄리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대만 가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네. 번역 좀 해주세요. 그 책자에 있는 집들은 아마 망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있을 거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야시장 얘기했는데 전 닝샤라고 하는 야시장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또 되게 좀 약간 조그맣게 돼 있고 지역민들이 좀 많이 오는 느낌이어가지고 그 닝샤도 괜찮으니까 한번 가보시고 맛있는 녀석들의 닝샤가 나왔어요. 거기를 갔군요. 그래서 나 가봤는데 거길 갔네 이러면서 스린 야시장 사람 너무 많으니까 촬영하기 좀 어려웠나봐요. 닝샤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녀석들 멤버로서 되게 어울리실 것 같아요. 막내 정도로. 근데 먹는 양이 너무 달라가지고 형도 많이 드시잖아요. 잘 먹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신개지. 그렇죠. 나는 인간개고. 그쪽은 그렇죠. 제 생각보다 덩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덩치는 왜 그러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 커서 몸이. 저는 그냥 중3 때 이후로 몸이 이대로 고대로. 전 원래 불도장 계속 먹은 거 아닌가요? 진짜 그 정도야. 저는 불도장을 먹을 정도로 이게 담장을 넘을 정도로 몸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는 이제 타이베이 시내는 사실 굉장히 뭐랄까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볼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덧붙이자면 아까 윤캉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네. 윤캉제 가면 아까 딘타이펑 본점 있는 쪽을 가면 뭐 딘타이펑도 있고 뒤에 카오지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대만 3대 빙수집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삼영매 빙수. 네. 그리고 여기 가면 그 스무디 하우스라고 그 빙수집이 있는데 사실 저는 삼영매보다 여기 스무디 하우스를 더 선호해요. 여기가 훨씬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와이프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와이프는 빙수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되게 맛있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고 왔었는데 스무디 하우스도 있고 그리고 그 앞에 그 맞은편 앞에 총좌빙이라고 약간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메밀전병 같은 건데 네. 얇게 이 그 전병 편을 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것저것 토핑을 넣어서 약간 타코같이 말아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삥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원래 이제 중국 사람들의 아침 식사입니다. 네네. 저도 이제 삥 요리 많이 먹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안에 뭐를 넣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많이 다르죠. 비싸진 않아서 네. 처음에는 이게 뭐지라고 해서 먹었었는데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연복 셰프도 가고 막 그래가지고 요새는 뭐 엄청 줄 서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좀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많이 먹으니까. 뭐 거기 갈 필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삥 요리는 어디나 있습니다. 막 근데 길거리에서도 팔고 네, 그렇잖아요. 그냥 원래 길거리 울립니다. 삥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가면 사실 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먹었던 게 그게 뭐 중국 조식으로 먹는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설명해 주면 모르지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는 데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저는 블로그 보고 간 건 아니었는데 네. 뭐 이런 것도 파네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자 하고서 먹어봤는데 그 윤캉제에 가면 그 대만 사실 되게 유명한 게 펑리수잖아요. 네. 그 가면 굉장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갖고 오는 썸멜이라고 하는 네, 그 네. 빵집이 있어요. 네. 거기에 펑리수도 거기서 팔고 그리고 뭐 거기 뭐 파는 바게트나 일반 빵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팔려서 거기서 이제 펑리수 사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윤캉제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윤캉제. 펑리수도 이제 그 메이커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은 펑리수를 굳이 사실 거면은 그 대량으로 판매하는 또 이제 마트 같은데 까르푸 같은데 가서 파는 그 펑리수도 있어요. 네. 예. 그게 좀 사지 다른가요? 마세요. 예. 왜? 맛이 없습니다. 다른가요? 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맛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냥 그 마트에서 파는 펑리수는 그냥 네네. 과자 맛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어디서 사 먹어야 돼? 그러니까 좀 메이커인 그런 그 펑리수 방금 얘기했던 선멜이나 뭐 이런 그 메이커들이 몇 개 있어요 유명한.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사야지 네. 그 퀄리티가 일단은 왜냐면은 겉에 이제 그 빵으로 돼 있는 부분 네. 그리고 안에 이제 파인애플 잼 네네. 요게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뭐 함유량이나 네. 뭐 네. 파인애플의 그리고 퀄리티나 이런 그 거 따라서 다르니까. 겉에 있는 그 빵의 그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같은 펑리수라고 그래도 아예 맛이 다릅니다. 아예. 그래서 좀 좋은 거를 사시고 그리고 펑리수를 제가 여러 가지 음료에다 많이 먹어봤는데 커피랑은 별로 안 어울립니다. 차를 마셔야 됩니다. 차에다가. 네. 그리고 현미녹차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녹차. 뭐 이런 거에다가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하긴 약간 쌉싸름한 것과 네, 단 거. 네, 약간 그 녹차의 쌉싸름 맛과 네네. 그 펑리수의 그 부드러운 겉면과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인애플 잼. 네, 그게 조화가 굉장한데 또 잼 종류가 달라요. 네. 막 체리 잼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네. 파인애플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럼 대만 여행을 가면 진퉁은 이제 먹고 오고 네. 마트 가서 이제 선물용으로 이제 사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베스트네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대만 펑리수 맛없네. 맛없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저만 가고 가면 됩니다. 네. 그 나올 때 네. 그 대만 공항 면세점에서 네. 가장 비싼 거 사시면 돼요. 비싼 거. 맛있어요. 네네. 면세점에서 비싸게 파는 거는 굉장히 퀄리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면세점. 그거는 진짜 좋은 분들께 선물로 드릴 거면 네. 그렇게 사고. 그리고 어르신 술 좋아하시는 분은 무조건 카발란 위스키를 사야 됩니다. 대만 위스키. 잘 모르시는데 대만의 특산품이 위스키입니다. 정말요? 네. 처음 들어봤는데. 카발란이 얼마나 그게 굉장히 그 세계 위스키 대회에서 1위도 하고 굉장히 그 싱글 몰트 위스키로 네네. 굉장히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예. 그때 들어올 때 네, 내가 사다 주지 않았어요? 네. 오. 부탁했어. 제가 왜 카발란을 알게 됐냐면은 옛날에 한번 그 대만 거래처 사람이 네. 카발란을 사가지고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선물로 받았거든요. 네. 근데 마셔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정도야. 네. 오. 저도 이제 그 위스키나 꼬냑 이런 거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이게 또 위스키나 꼬냑류는 그 퀄리티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도 네, 몇 년산이냐 어떤 위스키냐에 따라서. 네. 근데 카발라는 먹었는데 최소 글렌피딕 정도는 되더라고요. 최소. 그분이 뭘 알고 선물했네요. 네, 그죠. 그분은 이제 특산이니까 괜찮은 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거래처사, 그러니까 뭐 대만 바이어한테 안동 소주 같은 거 선물해 준 거지. 네.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비싸고 좋은 거지만은. 그렇죠. 굳이 따지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뭐 술 좋아하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고자 한다면 카발란 요거를 선물해 드리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타이베이 시내는 이 정도 보면 얼추 봤다고 봐도 돼요. 고궁박물원 얘기를. 네, 고궁박물원 이제 얘기할 건데 사실 저는 대만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고궁박물원이에요. 사실 저는 박물관을 선호하진 않거든요. 네. 가는 거를. 네. 고궁박물원은 진짜 무조건 가봐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고궁박물원 여기서 말하는 고궁이라는 게 자금성을 얘기해요. 그래요? 이게 자금성에 있던 보물을 아까 얘기했던 장제스가 대만으로 내려오면서 네. 그 공산당한테 밀려서 내려오면서 네.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물의 양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가져온 보물의 양이 전시할 수 있는 보물의 양이 가늠이 안 됐네요. 60만 점이에요. 60만 점? 60만 점.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번에 전시할 수 있는 게 한 6천 점 정도래요.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고 싶은 보물이 내가 갔을 때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고궁박물원에 가장 유명한 게 그 동파용 모양의 돌 그거랑 배추잎에 붙어있는 뭐 여치가 붙어있는 그거랑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내가 갔을 때 전시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기 전에 고궁박물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시한 내용을 좀 보고 가는 게 좋아요. 네네네. 근데 진짜 가면 정말 와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런 정도로 대단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변은 갔을 때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뭐 이거 박물관 한번 가는 건가? 이러고서 갔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규모 자체가 일단 규모는 뭐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엄청 크진 않는데 뭐 전시 물품 자체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지 이러고서 찾아봤는데 이제 그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중국에는 박물관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문화 유적은 있죠. 맞네. 문화 유적은 있는데 중국에는 박물관이 갈 데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성 같은데 가면 원래 자금성에 있던 그 보물들이 전시를 해놓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냥 자금성은 그냥 계속 걸어만 들어가거든요. 볼 게 없어. 근데 그거를 다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5대 박물관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루브르, 뭐 영국 박물관, 뭐 메트로폴리탄, 뭐 고궁박물원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문화재의 양이 엄청나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가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 보지 않는 이상에는 별 감흥이 없어요. 저도 가기 전에 박물관 뭐 괜찮다니까 박물관 이름 박물관은 아니고 박물원이네 한번 가봐야지 이러면서 갔는데 사실 여기가 가려면 지하철에 바로 연결돼도 것도 아니고 택시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야 돼요. 갈아타고 가야 되고. 시내에 있는 게 아니었나요? 시내에 있는데 그러니까 시내에 있지 않아요. 타이베이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좀 가기가 좀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고민했었는데 가보고 나서 완전 엄지손가락을 딱 가봐야 되겠다. 그 정교함이 엄청나요. 이만한 좁쌀을 다 깎아가지고 여기다가 문양을 새겨 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큰 상아뿔을 막 진짜 몇 개씩 갉아가지고 이 안에 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 또 원을 만들어 넣어놓고 막 이런 것들이 얘기만 듣고서는 사실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직접 진짜로 딴 건 모르겠는데 고궁박물원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엄청난 중국의 문화유산을 느끼려면 예로 대만을 가보면 이걸 느낄 수 있겠는 거예요. 중국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갖고 왔어. 그때 갈아엎었나? 그 분석형 그런 걸로 탁 해가지고 다. 분석행위는 엄청 옛날 때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거 말고 90년 그러니까 이번 세기 때 중국에서 문화를 다 문화 대혁명 이런 대혁명 그때 그것도 있고 가져온 거 그것 때문에 뭐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건을 다 갖고 내려와서 엄청나요. 그래서 저도 뭐 가서 뭐 이렇게 되게
그 삼겹살 모양의 그 돌 문양 그 마그네틱도 사갖고 오고 뭐 그랬었는데 네. 진짜 볼 게 많아요.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정말 천천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었던 게 그때 전시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못 보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 가면 그거 할 때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문화재 양이 방대하니까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동양 문화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전 꼭 갈 겁니다. 네. 꼭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아까 황리수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녹차랑 같이 먹으라고 마시는 게 좋다 네. 했는데 대만에서 이제 차를 사오면 됩니다. 대만도 차가 그 특산 차가 있죠. 그러니까 우롱차 계열인데 네. 대만에서 또 우롱차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롱차 관련한 버블티가 네. 뭐 공차나 이런 게 다 대만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대만에서는 또 버블티를 밀크티에 네. 타피오카를 넣어가지고 먹으면은 거기는 굉장히 쌉니다. 제가 그래서 공차를 정말 좋아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먹기가 좀 싫어요. 왜냐면 이게 원래 밀크티가 개념이 테이크아웃으로 네네네. 편하게 마시는 거거든요. 비싸지 가볍게. 않게. 예.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프리미엄 버전으로 나오다 보니까 예. 솔직히 이게 먹기 좀 부담스러워요. SK텔레콤 15% 할인 받아서 먹어도 이런 정도 느낌. 네.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느꼈을 때는 그래도 생각보다 스타벅스 이런 데보다 훨씬 싸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오 신선한데. 근데 지금은 가격이 다 올랐어. 현지에서는 이제 더 싸다는 하니까. 현지 이건 원래 밀크티는 2-3천 원에 먹는 음료입니다. 네네네. 네. 뭐 공차 우리나라 들어올 때 네. 그분이 이제 뭐 현지화 잘 시킨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안 높았으면 또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 금액이 또 너무 싸면 네. 또 안 사 먹는 경향들이 맞습니다. 있어서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고궁막문화까지 얘기해봤으니까 약간 타이페이 외곽 쪽으로 얘기해 볼 거예요. 네.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네. 혹시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전 보지 않았어요. 그 주걸륜 조재룬이 나오는 주연했던 분홍 슈어더 미미라고 네.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인데 네. 대만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같습니다. 주걸륜도 워낙 유명한 데다가 네. 여기에 촬영지였던 단수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쪽은 바닷가 해안가 쪽에 붙어 있는 곳인데 저는 사실 말할 수 없는 비밀 영화는 안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약간 스틸컷이나 이런 걸로 좀 네. 어떤 분위기인지 본 적은 있어가지고 가서 봤는데 이쪽 정말 좋아요. 강가 그 바닷가 쪽 해안 쪽으로 해서 해질 때 보면 되게 운치 있고 되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해안 이렇게 그 버드나무 같은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보기도 좋고 커피 한 잔 사서 들고서는 뭐 데이트하기도 좋고 네. 그리고 촬영지였던 곳 올라가서 뭐 사진도 찍고 이러면 되게 운치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 뭐 가게나 뭐 그런 것들도 다 있고. 되게 많아요. 가게도 되게 많고 네. 그리고 단수이 옆 딱 그 내려오면은 엄청나게 큰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엄청나게까지는 아닌데 스타벅스가 있어서 네. 뭐 다른 커피를 좀 현지 커피를 도전하기 좀 어려운 분들은 네. 스타벅스에서 한 잔 사셔도 되니까. 그리고 올라가면서 기념품 가게나 네. 아니면 펑리수 가게 이런 거 되게 많으니까 네네. 가서 사서 보셔도 되고 아마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코스가 아닌가. 가서 보니까 전 남자친구들이랑 갔을 때 거기 안 갔거든요. 와이프랑 갔을 땐 둘이 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영상 찍기도 좋고 사진 찍기도 일단 좋고. 듣기만 해도 사람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건 예상이 되네요. 많긴 한데 네. 뭐 스리냐 시장 같은데 먼저 갔다가 가면 한적하네 약간 이런 느낌. 네. 단수이가 그렇고 단수이는 안 가봤죠. 네, 저는 타이페이하고 타이페이 옆에 또 조그만 동네가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출장 때문에 가봤고 그 외의 지역은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변도 이제 모르는 지역으로 이제 가볼게요. 네. 타이페이 인근에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이거를 줄여서 예스진지라고 해요. 예스진지.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면 예스진지라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지역 이름을 한 글자씩 딴 이름이에요. 예스진지, 예류, 스펀, 예스진지죠. 진과스, 지우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역인데 이거를 사실 한 군데를 이 네 군데를 한꺼번에 갔다 오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택시 투어나 버스 투어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갔다 오면
저는 예스진지 중에 예진지는 갔다 왔어요. 버스로. 근데 이게 버스로 갔다 오기가 약간 좀 빡세더라고요. 네. 이게 버스 배차부터 시작해서 뭐 내린 데랑 또 타는 데랑 다르고 그쵸. 왜냐면 올 때랑 갈 때 방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약간 좀 빡세긴 한데 뭐 타고 다닐 만은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택시 투어 추천할게요. 네네네. 여행을 많이 다닌 저한테도 번거롭고 귀찮더라고요. 다만 여자분들은 택시 이용은 조금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 문제가 있었죠. 사건도 나고. 맞네. 네. 아니면은 요새는 그 한국 그 업체에서 세팅해 주는 데도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걸 이용해 보셔도 좋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나라 뭐 예를 들어 인도 이런 거 아닌 이상에는 네네네. 그런 투어 버스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데는 가고 싶어 하는 편이라 갔다 왔는데 그 예진지를 갈 거면 순서가 예진지여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에 지우폰을 볼 수가 있어요. 야경을. 그래서 예류부터 갔다 왔는데 예류라는 곳은 그 해양 지질공원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진에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왕 머리처럼 생긴 돌이 있어요. 바람에 깎이고 파도에 맞고 했는데 약간 그 클레오파트라 같은 머리 길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건데 사실 저는 그걸 보러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나? 가보니 클레오파트라 아니었죠. 아니 근데 약간 여왕이 관 쓰고 있는 느낌은 났어요.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렇구나. 거기서 사진을 찍으려면 엄청 줄을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줄을 서고 그러니까 일행끼리만 찍으려면 다음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진 찍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조금 약간 복불복이고 그게 이제 해양 지질공원이다 보니까 그 바닷가 약간 해안선에 기암괴석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가는 거는 뭐 모르겠는데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고 꼭 내가 여기서 인증샷을 남겨야겠다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예류는 얘는 스킵. 얘는 스킵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스펀이라는 데는 사실 그 왜 요새는 워낙 TV에 많이 나와서 기찻길 같은 데서 약간 천등이라고 많이 봤어요. 등 띄우는 게 있는데 거기가 스펀이에요. 거기구나. 그래서 거기는 보통 기차 타고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타이베이에서 기차를 타고 그 루이팡역에서 내려서 또 뭐 갈아타고 이렇게 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쪽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긴 했는데 네. 뭐 천등은 내 소원을 써서 천등을 띄우고 싶은 분들은 좀 시간 내서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진과스라고 네. 이 진과스도 저기에 나왔을 거야. 꽃보다 할배에도 나왔을 거예요. 네, 이 진과스가 옛날 때 탄광이었는데 그거를 지금은 이제 탄광 박물관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유명한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광부 도시락. 그러니까 옛날에 광부들이 쌓고 다녔던 도시락을 그러니까 체험식으로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우리 입맛에 되게 잘 맞아요. 닭고기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고 그러는데 되게 짭조름하고 네네. 맛있어요. 그래서 꼭 가게 되시면 광부 도시락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 들어가면 금덩이가 있어요. 금덩이. 금덩이가 얼마나 크냐면 이게 금덩이가 220kg예요. 220kg 이만한 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손을 넣어서 그 금덩이를 만질 수가 있어요. 아 직접요? 직접. 이게 순도 99.9%에 220kg짜리 금괴도 아니에요. 금덩이죠. 220kg니까. 네. 그거를 만진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형 하셨지 않았어요? 네. 근데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네. 대만 사람들도 다 그거 했을 겁니다. 네, 모두 다 넣기 때문에 모두가 다 순차적으로. 네.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길에 뭐 이렇게 약간 그 탄광에 타고 다니는 그 차를 뭐라 그러죠? 약간 선로에 끌고 다니는 차를 뭐라 그러죠? 탄광 선로에 끌고 다니는 차. 그걸 뭐라 그러죠? 탄광 기차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습니다. 타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네. 그냥 뭐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뭐 연인끼리도 같이 가서 사진 찍고 좀 호젓하게 보내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가 금광이었나 보다. 옛날 그러니까. 금광이어서 탄광 금광 이거였는데 네네네. 그래가지고 진짜 그 220kg짜리 금 덩이를 언제 살면서 만져보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사실 그건 도금인 것 같습니다. 아니야 도금 아니에요. 진짜 레알 금. 순도 들었잖아. 레알 금. 진짜 엄청나요. 그 크기가. 보고 싶어요. 네. 가서. 아니 근데 진짜로 가지지 못하지만 진짜 만져볼 수라도 있으니까 그냥 보고만으로도 와 이럴 텐데 네.
손 넣어서 만질 수가 있어 양쪽에서. 줄은 엄청 길겠다. 한 명씩 만지려면. 그렇지. 그쵸? 만지고 네. 만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그거는 내가 만졌다 인증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거 만지고 오면 네네. 아 정말 이거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네. 그래서 그거 보고 아래로 내려오면은 지우펀이 있어요. 지우펀은 드디어. 정말 전 지우펀 너무 좋았는데 네. 진짜 와 이런 특히 그 센가치히로의 그 배경이 됐던 그 홍등이 있는 네. 사실 거기가 찻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밤에 사진 찍고 이럴 때는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좋았는데 입구가 되게 좁아요. 그 버스 정류장 내려가지고 들어가는 길이 되게 개미굴 같이 사실 되게 좁아요. 그래서 쭉 따라 들어가면 약간 절벽에 있는 왜 그 부산 가면 막 그런 감성마을 같은 그런 것처럼 약간 계단식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진짜 사람 밀려다녀요. 특히 밤에 가면 사람도 많고 막 습하고 막 저는 되게 습한 더위에 약하다 보니까 되게 불쾌하긴 한데 그래도 뭐 워낙 분위기 좋으니까. 근데 이제 초반에 들어갈 때는 그 센가치히로의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나기 때문에 뭐지? 막 이러면서 좀 약간 끌려 들어가는 편인데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 사진 한 방 찍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래 잘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진 촬영은 뭐 가능할 정도인가요? 사람 그렇게 많은데? 사실 그냥 셀프로 찍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무슨 뭐 고프로나 이런 걸로 영상 찍는 거 아닌 이상에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DSLR은 좀 무리가 있겠죠. DSLR 갖고 갔는데 사실 짐만 됐어. 사람도 많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인물 사진 아니면 그냥 그런 풍경 사진 찍을 거면은 괜찮은데 그냥 인물 사진 찍으려면 조금 빡세다.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뭐 이것저것 많이 파는데 그 지우펀은 땅콩 아이스크림이 진짜 유명해요. 딱딱하게 굳은 땅콩을 이렇게 약간 엿 같은 땅콩을 갈아서 아이스크림에다가 이렇게 싸주거든요. 그거 진짜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아이스크림 안 먹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요. 정말. 맛있겠다. 진짜 맛있으니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유 튀김도 맛있고, 그러니까 땅콩 아이스크림도 맛있는데 본인은 뭐 그런 거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나조차도 맛있었다. 그러면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네, 먹어볼게요. 한번 가보면 꼭 먹도록 하고. 센가치히로 행방불명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느낌 좀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사진 그 앞에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가게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이제 그러니까 산 아래로 내려다보는 뷰니까 앉아서 차도 먹고 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도 그쪽에다 아예 숙소를 잡아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쪽에도 숙소가 있더라고요. 호텔은 아니지만 뭐 약간 에어비앤비식으로도 있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숙소를 잡아서 천천히 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저는 기차가 아니고 버스를 타고 왔는데 이게 타이페이로 돌아오는 게 일이야. 거기서?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버스 타고 나와야 되니까. 맞아. 거기가 바로 앞에 지하철이 연결되거나 기차가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버스 한번 타려고 해도 뭐 1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래가지고 산 기슭 그 위로 산 언덕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위에 한 정거장 더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걸어 올라가서 탔어요. 그래요? 안 그러면 못 타요. 진짜 너무 빡세더라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탔네요, 그냥 차라리. 먼저 타서 앞으로 가서 차라리 걸어가서.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면은 아예 버스를 탑승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힘들겠다. 첫날 가야 되겠다, 대만 가면. 마지막 나 죽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아예 그냥 빡세게 갔다가 오면은 좋지 않을까. 좋아요. 지우펀 되게 좋아요. 지우펀도 또 가라 그러면 또 가고 싶긴 한데 요번에 좀 약간 좀 천천히. 그때는 막 몇 군데를 들려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좀 온전하게 시간을 못 썼던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대만은 이제 타이페이를 일단 초보자들은 일단 좀 공략을 하시고 점점 이제 저도 사실 타이페이 아니고 뭐 타이중이나 뭐 가오슝 이런 데는 못 가봤어요.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타이베이가 가장 유명하니까 네. 타이베이를 주로 다녔던 것 같고 한 3박 4일 정도면 괜찮죠? 3박 4일 정도 괜찮아요. 사실 네. 저는 첫 번째 간 거는 1박 3일 갔다 왔고 금요일 날 밤 출발하는 비행편 타가지고 네. 이렇게 갔다 오고 두 번째 갔을 때 4박 5일 갔다 왔는데 네네. 뭐 2박 3일 1박 3일 갔다 왔을 때도 뭐 굉장히 타이트하게 다니면 또 다 보고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면 외곽 지역은 못 봐요. 예스진지 이런 데는 좀 어렵고 4박 5일 정도 가면 예스진지도 보고 고궁박물원도 보고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으니까 네. 3박 4일이나 뭐 4박 5일 시간 되면 4박 5일 괜찮을 것 같아요. 4박 5일까지. 그리고 사실 대만 타이베이 인근에 그 베이터우라고 온천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로 베이터우랑 신베이터우역이 있어서 그쪽 가면 또 온천도 할 수 있는 그런 료칸은 아니지만 이런 호텔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 뭐 온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베이터우에 가서 온천하는 일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리산 기슭 쪽에 가면은 일본 료칸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료칸 스타일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리산이 워낙 높아가지고 3,000m 정도는 되거든요. 네. 저는 뭐 예전에 이변님이 얘기하신 이후로는 료칸 아니면 이제 온천을 가지 않으려고 지금 예약 중입니다. 료칸을 꼭 갈 겁니다. 가셔야죠. 료칸은 정말 좋습니다. 료칸은 사실 겨울에 가야 제맛이니까 네. 올 시즌은 조금 어렵고 올 겨울이나 네. 내년 요맘때쯤 네네네. 갔다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대만 얘기 들으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너무 좀 가고 약간 싶어요.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제가 이제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 먹을거리나 뭐 디저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식도 없고 그래서 언급하기가 좀 어려워서 말씀 못 드렸지만 디저트 종류도 되게 많고 네. 그 특히 이제 루크 씨는 디저트나 이런 거 빵 되게 너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면 뭐 밀크티도 종류가 되게 많고 커피도 맛있어요. 네. 뭐 언급은 못했지만 그런 식들이 많아가지고 다니다 보면 정말 맛있게 잘 보고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맛없는 거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입맛이 다 잘 맞아가지고 그렇구나. 약간 실패는 없는 느낌? 음. 그러니까 음식 왜 선택하다 보면 여긴 좀 맛없고 여긴 좀 입맛에 안 맞고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주전부리 할 게 많아가지고 네. 본 식사가 아니더라도 네. 주전부리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타이베이 한번 가까우니까 네. 다녀오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도 워낙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고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좀 재방문하고 그러시니까 그 타이베이 시내 가면은 그 일본하고 합작해서 만든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츠코시? 신광 미츠코시라고 써져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한자로 그 세신자에다가 빛광자 해가지고 네. 예, 신콩 미츠코시인데 그 신콩 그룹이 대만에서 굉장히 큰 재벌인데 제가 그 신콩 그룹하고 같이 옛날에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신콩이라는 게 신광인데 거기에 빛광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걔네는 모든 회사 이름에 브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영문으로. 그래서 제가 같이 일했던 회사가 신브라이트, 탁브라이트인데 네. 그 거기 계열사가 다 브라이트예요. 그렇구나. 네, 다 빛나는구나.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공장이 대만에서 한 차로 30분 정도 되는 쪽에 있는데 네. 제가 거기를 몇 번 방문을 했죠. 그래서 그래서 대만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면 재밌는 게 어디서 그 밀크티를 배달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배달이 쫄래쫄래 오면은 네. 밀크티 한 엄청 큰 컵으로 네네. 그 돼 있는 거를 마시면서 회의를 합니다. 네. 독특하네요.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끝나고서 이제 뭐 회의 끝나고서 같이 저녁으로 이제 허거 같은 거 좀 먹고 네, 또 해산물이 거기는 풍부하니까 허거에다가 이제 해산물 넣고 네. 또 그리고 어묵 같은 거 이제 생어묵 그런 거 이제 넣으면은 이제 굉장히 맛있죠. 대접 받으셔서 더 맛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네. 뭐든 네. 공짜는 다 맛있다는 그렇죠. 거. 네. 아니, 이건 여담인데 제가 대만 갔을 때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 있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서 아침을 이제 조식을 먹고 네. 호텔 1층에 내려와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뭐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되게 조그만 그 일본 리포터 같은 사람이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되게 목소리가 되게 벌써 깡깡 약간 박경림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여잔데 갑자기 촬영을 하다가 저희한테 손 흔들면서 하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막 일본어로 하던 걸 들었으니까 저 사람 일본 사람이구나 이러고서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우리한테 하이 막 이러더니 우리한테 뭐
뭐 타이완진 데스까 막 이런 일본어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타이완진 데스까를 왜 일본어로 우리한테 얘기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한국 내가 그래서 제가 일본어로 대답하셨죠. 일본어로 우리 한국인이다 그랬더니 왜 이러더니 또 와서 이제 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온 거냐 그래서 우리 한국인인데 친구들이랑 놀러 왔다 그랬더니 넌 왜 한국인인데 일본말을 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갑자기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막 하다가 뭐 친구들끼리 뭐 어떻게 왔냐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뭐 친목 동호해가지고 뭐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놀러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더니 갑자기 나한테 아침 대만 사람들이 먹는 아침을 추천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한국 사람이라고 나 지금 방금 호텔 조식 먹고 내려왔는데 이러고서는 그 본의 아니게 일본 방송에 일본어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뭐 저한테 뭐 인터뷰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카메라 돌려가지고 찍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황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방송이 어느 방송인지를 못 들은 거야. 뭐 어디 지역 방송이었는데 뭐 그걸 찾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좀 약간 아쉽네요. 그 방송.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얼굴만 팔렸네요, 그냥. 아니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거 편집돼서 안 나왔거든요. 아니 근데 그럴 것 같네요. 아니 근데 되게 특이하잖아. 대만에 왔는데 물어봤더니 한국인이 일본어로 인터뷰를 했으니 제 나름대로는 방송에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했었거든요. 독특한 약간 재미를 위해서 잠깐. 그것도 그렇고 조식을 먹고 나온 거여가지고 진짜 완전 추레하게 막 진짜로 막 티쪼가리 하나 입고 막 나시티 같은 거 입고 내려가지고 애들이랑 있었는데. 그랬나요? 그러면 보이면 안 될 텐데. 너무 한국인으로서 너무 부끄럽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또 추억이 있네요. 네네. 그렇게 저한테 굉장히 재밌었던 타이베이여서 뭐 친구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누구랑 가도 다 재밌는. 또 아이들이랑 같이 가도 재밌고. 그러니까 그 대만의 포인트는 뭐냐면 뭔가 화려하고 멋있고 이런 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약간 낙후돼 있어요. 약간. 네네네. 근데 정말 먹을 게 많고 맛있습니다. 네. 음식이 정말 그리고 싸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공항에서 먹어도 공항도 싸요. 그래요? 네, 공항도 밥이 한 5,000원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2개를 시켜 먹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또 이게 약간 저는 출장 갔을 때는 법인카드 써야 되는데 이래서 법인카드를 막 씁니다. 5,000원을 긁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2개를 먹고 10,000원을 긁었어요. 쿨하시네요. 왜냐면은 5,000원 이건 도대체 뭐로 하기에도 애매하거든요. 경비 지출 내역 쓰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2개를 먹어도 10,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다가 뭐 밀크티 한 2-3,000원. 뭐 그러니까 공항에서 막 배 찢어지게 먹어도 한 13,000원 나옵니다. 다음에 법카로 가실 땐 같이 가시죠. 법카 제가 먹어드릴게요. 뭐 회사 그만뒀는데 법카가 어디 있어?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개카로 써주세요. 개카로. 어쨌든 우리 루크 씨가 안 가봤는데 가고 싶은 펌프가 왔다고 하면 뭐 오늘 이야기는 잘 된 거 같나요? 네. 자주 가도 될 것 같은. 루크 씨는 진짜 갈 데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이제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아는 게 없어서 안 갔었는데 니즈가 없었는데 요즘에 갑자기 물밀듯이.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하고 시작하면서 아는 사실 데가 많아졌어. 여행에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행 펌프가 막 오니까. 근데 대만은 진짜 저렴하게 강추. 뭐 일본, 대만 이런 데 정말 가깝고 재밌으니까. 뭐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 저희가 우리 홍일점 릴리 씨가 영국 호주에서 오고 있는데 아직 못 왔네요. 그래가지고 수영하고 오나요? 저기 오는 대로 저희가 이제 다시 4인 체제로 방송하고 처음으로 뭐 3인이라서 남자들끼리만 녹음해서 조금 칙칙하지 않았나? 미모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대만 편 어떻게 뭐 재밌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모자라는 거 있으면 나중에 뭐 좀 대만에 정통하신 분들 어떻게 섭외해서 심화편 한번 찍고요. 저도 되게 습자지 같은 지식으로 방송을 한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날씨가 아직도 많이 춥고 그러니까 건강 관리 하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명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추석이 아니죠.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진정한 새해에 다시 뵙겠네요. 음력으로 이제 새해가 되는 거니까 기해년이 되는 거죠. 다음 방송 때 만나 뵐 때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뭐 오늘 뭐 더 할 얘기나 뭐 궁금한 내용은 없죠?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